생명 진화의 원리를 우리 삶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 원리를 이해하면 내가 하는 일을 진화시키고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기에 앞서 생명 진화를 사람의 삶과 연결 짓는 게 너무 뜬금없어 보이지는 않나요? 전혀 관련 없는 분야를 억지로 잇는 시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물 진화와 문화 진화를 연결하는 논의는 이미 학계에서 오랫동안 다뤄온 주제입니다. 밈이라는 용어는 1976년에 출간된 이기적 유전자에 처음 등장했는데요.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생물에게 유전자가 있듯 문화에도 밈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밈은 문화를 이루는 기본 단위입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밈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 일부러 유전자를 뜻하는 진과 비슷한 발음을 가진 단어를 찾았죠. 밈은 그리스어 어근인 미mem을 줄인 말로 모방을 뜻합니다. 왜 하필 모방일까요? 모방이 가능해야 전달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유전자가 몸에서 몸으로 건너가듯 밈 또한 뇌에서 뇌로 전달됩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 뇌에서 다른 사람 뇌로 건너가는 알맹이는 무엇일까요? 기억입니다. 도킨스는 밈이 메모리를 연상시킨다는 점도 염두에 두었습니다. 즉, 밈은 기억을 전달합니다. 다만 유전자는 자식을 낳는 방식으로 전달되지만 밈은 같은 핏줄이 아니더라도 전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책이나 수업 같은 학습을 통해 기억이 전달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기억을 전달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언뜻 생각했을 땐 기억을 전달하는 능력이 별거 아닌 능력처럼 보이지만 만약 이러한 전달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된다면요? 문화가 만들어질 겁니다. 단어가 모여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여 책이 되는 이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진격의 거인에는 인간이 거인에 대항해 공중에서 움직이도록 돕는 입체 기동 장치가 나옵니다. 이런 문화 요소는 어느 한순간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 밈이 오랜 세월 동안 변이, 선택, 전승되며 만들어진 산물입니다. 문화는 한 사람이 만든 결과가 아닙니다. 인류가 쌓은 기억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새롭게 진화한 결과니까요. 그렇다면 한 개체에 불과한 사람이 인류가 진화시켜온 거대한 문화를 어떻게 이용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을까요? 이 방법에 대해 창의성 체계 모델을 바탕으로 알아볼 건데요. 창의성 체계 모델은 창의성과 몰입 이론으로 잘 알려진 칙센트미하이가 정립한 이론입니다. 사람을 작은 화분에 비유해 봅시다. 이 화분 안에는 작은 씨앗이 담기는데 이 씨앗이 바로 문화 유전자인 밈입니다. 사람이라는 화분에는 밈이 수동적으로 담기지만은 않습니다. 사람이 가진 맥락이라는 토양에 따라 밈의 변이가 일어나죠. 사람마다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능동성 있게 꽃을 피워내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꽃은 창의성 있는 변이 결과물을 뜻합니다. 진격의 거인에서는 세상의 변이를 일으키려는 돌연변이가 여럿 나오는데요. 이 돌연변이가 밈을 활용하는 모습 역시 저마다 다릅니다. 시조 거인의 힘을 예로 들어볼까요? 시조 거인은 극에서 나오는 지성을 가진 9거인 중 정점에 있는 거인을 말하는데요. 시조 거인이 가진 힘이 재미있는 부분은 유전자와 밈이 가진 특성을 모두 갖고 있다는 데서 옵니다. 이 시조 거인 힘은 에르디아인의 신체 구조를 한순간에 바꿀 수 있다는 데서 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에르디아인의 기억 모두를 한순간에 조종할 수 있다는 데서 밈에 가깝죠. 이 시조 거인이 가진 힘을 활용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극에서 등장하는 프리츠 왕은 거인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계속되는 싸움에 지친 사람입니다. 시조 거인이 가진 힘이 프리츠 왕이란 화분에 담겼을 때는 이 힘은 부전이란 방향으로 변이가 일어납니다. 그 이전까지는 인간이 거인이 될 수 있는 힘은 당연하듯이 전쟁에 활용되었죠. 하지만 프리츠 왕은 이 힘으로 싸워선 안 된다는 변이를 만들어 퍼뜨리죠. 그는 에르디아인 인종 대부분이 100여 년간 부전이라는 밈을 받아들이도록 만드는데 성공한 돌연변이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이를 대다수 사람이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쯤에 또 다른 새로운 변이가 일어납니다. 시조의 힘이 에렌 예거란 화분에 담긴 거죠. 에렌은 프리츠 왕과 달리 싸우지 않는 방향에서 싸우는 방향으로 변이를 일으켰습니다. 에렌은 프리츠 왕이 만든 부전이란 밈 때문에 자기 마을이 폐허가 되고 어머니까지 잃는 고통을 느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프리츠 왕과 에렌 예거를 예로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변이를 제대로 일으키기 위해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변이를 일으키는 사람인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창의성 있는 사람이더라도 영역에 접근하지 못한다면
창의성은 꽃을 피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역은 무엇일까요? 유전자와 밈을 다시 비교해서 봅시다. 유전자에서 개체에 해당하는 부분이 밈에서는 한 개인에 해당합니다. 유전자에서 종에 해당하는 부분이 밈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인류가 쌓아온 지식 체계인 영역에 해당하죠. 앞서 창작자를 밈이 담기는 작은 화분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이 화분에 담긴 작은 씨앗이 밈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 씨앗은 어디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영역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밈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져올 수 있는 밈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화분이더라도 숲을 담을 순 없을 테니까요. 영역은 인류가 대대로 발전시켜온 문화가 쌓이고 진화한 거대한 숲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진화시켜온 엄청나게 많은 밈이 보관되는 거대한 저장소인 셈이죠. 창의성 있는 개인은 이 영역이란 거대한 숲에 다가가서 이를 자기 맥락에 맞게 접목시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상황이나 가치관, 개성에 어우러져 밈의 변이가 일어나는 거죠. 진격의 거인에서 주인공 에렌 예거의 아버지인 그리샤 예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에르디아 인종이었는데요. 에르디아 인종은 앞서 말했듯이 거인이 될 수 있는 돌연변이 인종입니다. 에르디아인은 강대국인 마레에게 심한 인종차별을 겪습니다. 마레는 프리츠 왕이 싸우지 않는 길을 택하기 전까지 거인 인종에게 무참히 학살당했던 인류였기 때문입니다. 프리츠 왕은 부전의 길을 택하며 섬으로 피신을 했고 이때 못 따라가고 남겨진 에르디아인들이 있었는데요. 그리샤 예거는 이렇게 왕을 따라가지 못하고 남겨진 에르디아인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후손은 당연히 왕에게 버려진 기분이 들었겠죠. 말에 남겨진 에르디아인인 그리샤 예거는 잔인한 인종차별을 겪어야만 했고 이 잔인한 현실에 분노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는 영역에 접근합니다. 에르디아인이 차별받는 상황에 변이를 일으킬 힘을 얻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레에 대항하는 조직인 복권파에 가담합니다. 그리샤 예거가 복권파에 가담한 일은 그가 전승되어 오는 거인 힘을 물려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샤는 마레 정부 스파이로 있는 올빼미의 눈에 들게 되었고 올빼미는 그가 전승한 진격의 거인 힘을 그리샤 예거에게 넘겨주었죠. 한마디로 그리샤 예거는 복권파라는 비밀스런 숲에 접근했고 이 숲에서 변이를 일으킬 씨앗을 물려받아 자기 화분에 심었습니다. 그리샤 예거는 분노를 양분으로 삼아 씨앗을 틔우려 했죠. 하지만 그리샤 예거 혼자선 세상의 변이를 일으킬 힘이 부족합니다. 이 씨앗을 풍성하게 길러내 에르디아인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영역을 세워내야만 하는데 혼자 힘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이의 씨앗을 틔워 성장시켜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샤 예거는 올빼미에게 전해받은 진격의 거인 힘을 활용해 프리츠 왕가에 전해져 내려오는 시조의 거인 힘을 빼앗았습니다. 시조의 거인 힘은 밈과 진을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샤 예거는 변이의 씨앗을 틔워 싹을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한 인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샤 예거는 진격의 거인, 시조의 거인이란 변이의 싹을 아들인 에렌 예거에게로 옮겨 심죠. 이제 에렌 예거는 이 변이의 싹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에렌이 진격의 거인 힘을 물려받았을 당시 상황은 프리츠 왕으로 인해 대부분 에르디아인은 부전이라는 밈을 받아들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에르디아인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기억, 즉 에르디아인 인류가 발전시켜온 기억 저장고에 부전이라는 밈이 번성해 숲을 이룬 상태라면 싸워야 한다는 밈은 아직 나무 몇 그루 정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에렌이란 돌연변이가 퍼지길 원하는 싸워야 한다는 밈을 퍼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을 활용해야 합니다. 장은 변이의 싹이 유용한지 아닌지 판단하고 걸러내 영역이란 숲에 넣을지 말지 판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장입니다. 장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장은 변이란 싹을 올려놓을 다양한 관계망을 말합니다. 돌연변이 개체가 변이라는 새로운 힘을 만들면 이 힘엔 반드시 다양한 관계가 얽힙니다. 한마디로 변이라는 힘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장이라는 다양한 관계를 가진 그물 위에 이 힘이 올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둑판을 생각하면 됩니다. 바둑알이 변이를 일으키는 힘이라면 바둑알은 반드시 그물 모양 격자선 위에 놓여져야 합니다. 바둑알 혼자서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바둑알이 놓이는 격자선이 바로 장입니다. 장 위에는 다양한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흰 돌, 검은 돌과 같은 적대 관계도 있고 돌이 어떠한 관계 위에 놓이느냐에 따라
변이가 퍼지는데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갈립니다. 창의성과 몰입 이론으로 잘 알려진 심리학자 칙센트미하이는 장을 창작자가 일으킨 새로운 변이를 평가하는 문지기로 표현했는데요. 그렇다면 왜 하필 문지기에 비유했을까요? 장은 변이를 판단해 변이가 좋은지 나쁜지 걸러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무화과 나무와 무화과 말벌은 서로 공생하는 관계입니다. 나무는 벌에게 알을 낳을 수 있는 공간을 주고 벌은 나무를 수분시켜주죠. 만약 어떠한 무화과 말벌이 수분은 하지 않고 알만 많이 낳는 배신 변이를 보인다면 무화과 나무는 이를 감지해 배신한 말벌이 낳은 알이 많은 열매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이 경우 그 안에 알에서 태어날 애벌레는 얼마 안 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만약 무화과 나무가 이러한 변이가 유용한지 아닌지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면 무화과 나무를 배신하는 무화과 말벌이 점점 많아지겠죠. 따라서 무화과 나무라는 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이가 자신에게 유리한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 원리는 자연에만 작동하는 원리가 아닙니다. 변이를 일으켰다는 말은 무언가 새로운 걸 만든다는 뜻입니다. 새로움이 인류에게 마냥 좋은 영향만 끼치는 게 아니기에 그 변이가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는 일은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한 개인이 변이를 일으켰는데 나중에 이 변이가 인류의 위협이 되는 나쁜 변이라는 게 뒤늦게 알려진다면 인류라는 종 전체에게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때문에 장이 필요합니다. 장은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변이를 평가하고 선택합니다. 만약 장이 이러한 역할을 잘 해내면 인류는 더욱 번성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류는 쇠퇴하겠죠. 장은 이렇게 무수히 많은 변이 중 유용한 변이를 걸러내 영역에 편입시키는 임무를 맡습니다. 그래야 인류를 번성시켜줄 문화가 더욱 발전할 테니까요. 이 임무를 하는 모든 집단이 장입니다. 극에서도 장이 내리는 평가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에렌이란 돌연변이가 거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에르디아인 인류에게 알려지자 나오는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이 당시 프리츠 왕과 함께 섬으로 피난한 에르디아인 후에는 거인이 될 수 있는 인종이었지만 프리츠 왕이 기억을 일부러 지우는 바람에 섬 안에 사는 에르디아인들은 인간이 거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때문에 에렌처럼 사람이 거인이 된다는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사실이었죠. 이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반응은 사람마다 가지각색입니다. 겁이 많은 베르만 주둔병장은 에렌이 인류의 적이라고 생각해 겁에 질려 에렌을 죽이려고 합니다. 타고난 기인으로 알려진 픽시스는 에렌을 거인을 이길 유일한 가능성으로 보고 바로 거인이 되는 힘이란 변이를 에르디아인 인류를 지키는 데 사용하죠. 또 에렌이 인류에게 거인이 될 수 있는 변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에렌이 인류에게 적인지 아군인지 평가하는 장이 열렸습니다. 헌병대는 에렌을 해부한 다음 연구하자고 하고 조사병단은 에렌을 벽 밖을 탐사하는 병사로 받아들이자고 하죠. 이 장소에 있는 모두가 변이를 평가하는 장 역할을 합니다. 진격의 거인에 등장하는 장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갑옷 거인, 여성형 거인, 초대형 거인과 같이 에렌과 마찬가지로 지성을 가진 다른 거인 역시 에렌이 가진 진격이란 거인을 평가하는 역할을 하죠. 만약 에렌이란 돌연변이가 진격이란 변이를 제대로 다루기도 전에 결투에 져서 죽는다면 변이가 퍼지기도 전에 꺼질 겁니다. 이렇게 개인이 일으킨 변이라는 새로운 힘, 그리고 이 힘에 얽힌 여러 연결관계가 창작자가 일으킨 변이를 막거나 돕거나 합니다. 때문에 칙센트미하이가 문지기라 표현한 거죠. 문지기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창작자가 틔운 변이의 싹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평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번거롭게 앞에서 본 사람, 영역, 장에 얽힌 관계를 모두 살펴야 할까요? 현실이 복잡한 관계로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부분만 따로 떼어놓아 보아선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너무나 많죠. 창의성 있는 변이 결과물이 꽃이라고 합시다. 이전 사람들은 꽃잎, 줄기, 뿌리를 뜯어 따로 떼어 분리해놓고 창의성을 관찰했습니다. 주로 눈에 보기 좋고 화려한 꽃잎에 해당하는 부분, 창작자만을 보고 창의성 있는 결과물을 평가했죠. 하지만 꽃을 부분 떼어놓고 관찰하면 그 꽃이 가지고 있는 살아서 움직이는 관계까진 살피진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는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며 발전할까요? 그리고 이 관계를 잘 활용해 창의성 있는 변이를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방법에 대해 변이, 선택, 전승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다음 콘텐츠는 전승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